자, 구성요건적 착오 해결입니다. 이 착오 해결은 법조문이 있다면 법조문으로 해결하면 되고요. 법조문이 없을 때 학설로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형법이 태도 나와 있는데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같은 경우는 법조문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 페이지를 한번 가볼게요. 앞 페이지를 가보면 여기 13조 나와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2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고의범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즉 과실범을 말하는 거겠죠. 즉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 말은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을 때는 과실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위치를 하면 자, 행위자가 행위 시에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범죄사실 인식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13조에 따라서 13조 본문이죠. 13조에 따라서 고의가 부각되고 다만 과실범 처벌조항이 있을 때 안에서 13조 단서에 특별 규정이 있었죠. 13조 단서에서 14조가 나옵니다. 그 14조에 따라서 과실범으로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 구성요건 착오 같은 경우는 13조부터 13조 본문 단서 14조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해결 과정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가중적,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법조문에 있습니다. 자,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기 15조 나와 있죠? 자, 여기 15조 보게 되면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했으면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식하지 못하면 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문제점 읽어볼게요. 15조 1항은 자,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때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는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경한 사실을 인식하고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의 해결 과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 추상적 사실 착오 중에서 가벼운 죄를 인식하고 중한 결과 발생했을 때 이 경우에는 15조 1항에서 해결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해결 과정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자 밑으로 내려가면 자 동그라미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자 밑에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총 4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 4가지 사안 중에서 요 1번입니다. 요 1번에 해당하는 것, 즉 기본 사실을 인식하고 가중 사실을 실현하는 경우 그것이 바로 제가 읽었던 이 15조 1항인 거예요. 이 15조 1항 같은 경우에는 요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만큼은 15조 1항을 직접 갖다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갑이 자신의 아버지를 원수로 오인하고 살해했다. 즉 갑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인식이 없죠. 그렇죠? 인식이 없는데 결과는 이제 아버지를 살인하게 된 결과에 이른 거죠. 그래서 기본 사실을 인식하고 가중 사실을 실현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살인죄는 되지 않고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 살인죄만 될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서 노트 펴봅니다. 자, 노트를 펴보면 자, 우리 형법 살인죄를 가보게 되면요. 보통 살인죄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인죄는 이 보통 살인죄를 말합니다. 이 보통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높은 것이 존속입니다. 존속은 7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존속 살인죄가 보통 살인죄보다 형이 높죠. 그래서 이 존속을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은 기본적 구성요건이라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보통과 존속 사이에 있어서 지우겠습니다. 이 두 가지 존속과 보통에 있어서 이 두 가지에서 착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그림이 바로 밑에 1번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자, 보통 살인죄를 인식했는데 즉
사람을 죽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을 했는데 빵 쌌는데 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아버지를 살해하게 된 겁니다. 즉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없어요. 나는 그냥 사람만 죽인다는 인식만 있었는데 결과가 아버지를 죽이게 된 겁니다. 즉 인식은 보통인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죽이게 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보면 자, 인식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자, 이만큼. 자, 요 칸에 해당되는 것만 인식을 한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이 부분 말고 요 부분 말고 이 부분 있죠. 요 빗금칠한 부분. 요 빗금칠한 부분을 이 빗금칠한 부분이 이제 존속인 거잖아요. 즉 요 빗금칠한 부분은 내가 인식할 때 인식 대상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 측면에서는 이 빗금칠한 부분이 나타나지만은 내가 인식할 때는 범죄 행위 할 당시에는 이 빗금칠한 부분이 내 인식 상태에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빗금칠한 부분은 해결할 때 빗금칠한 부분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 있죠. 이만큼을 인식을 했다면 이만큼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 과정이 이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겠다는 거죠. 이 빗금칠한 부분은 결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15조 1항에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교재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만 15조 1항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 1번을 뒤집어 버리면 동그라미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사실을 인식하고 기본사실을 실현했을 때, 즉 아버지를 죽인다라고 빵 쌌는데 아버지가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는 것인데 법조문은 없죠. 법조문은 없습니다. 여기 15조 1항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건 해결 과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학설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 하는데 학설도 견해가 너무 심해요. 별의별 견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수설리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도 없고 법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고 학설도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험 가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역대 모든 시험에서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시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1번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동그라미 1번 관련된 판례를 볼 텐데 이 판례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내리쳤다. 깜깜한 밤중이었고 사람이 많이 모여 혼잡한 관계로 장모병을 을로 오인하고 사망케 하였다. 즉 갑은 을을 살해하려고 했는데 몽둥이로 후려쳤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을이 아닌 장모병이었던 거예요. 즉 갑은 장모를 살해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갑은 여기 기본 사실을 인식하고 즉 평범한 사람 을을 보통 사람 을을 살해한다고 인식하고 후려쳤는데 장모병 즉 가중사실을 실현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15조 1항에 따라서 장모병을 죽인다는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모에 대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모에 대한 살인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통 사람 15조 1항에 따라서 보통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했죠. 즉 가중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15조 1항에 따라서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된다. 중한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범죄에 해당되는 보통살인죄만 될 뿐이다는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지금 보았던 이 가중적 요건이잖아요. 가중적 요건. 노트 다시 한번 펴보시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기본범죄와 가중요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나왔던 착오 해결 과정이었고 자, 지금 볼 것은 뭐냐면 이 기본범죄와 촉탁승낙살인죄는 이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약해요. 그래서 보통살인죄가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다면 촉탁승낙살인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촉탁승낙살인죄를 감경적 구성요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착오는 여기서도 착오 발생했지만 착오는 여기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보통과 촉탁승낙 사이에서도 착오는 존재하더라. 그 그림이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촉탁승낙살인을 인식하고 빵 쌌는데 알고 봤더니 촉탁승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보통살인이 됐던 거예요. 두 번째는 인식 자체가 보통이었는데 실제가 촉탁승낙이 된 거예요. 그림이 이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와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과 밑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그림이 똑같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여기는 조그마한 박스, 큰 박스. 여기는 조그마한 박스, 큰 박스. 똑같죠,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이 첫 번째 것은 법조문이 없어요. 여기는 법조문이 없지만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이 그림에 해당되는 것은 15조 1항 명문 규정이 있었죠. 명문 규정이 있지만 이 밑에 것은 명문 규정이 없는데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구조가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구조와 똑같다 그림이. 그래서 이 15조 1항을 우리 쪽에도 갖다 쓰자라고 해서 15장을 이렇게 끌고 와서 우리도 이 15조 1항을 유추 적용해서 해결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해당되는 이 빗금친 부분을 탈락시켰잖아요. 탈락시킨 것처럼 동그라미 2번에서도 이 빗금친 부분을 탈락시키자 이겁니다. 탈락시키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임지지 않고 나는 이 처음에 인식했던 촉탁승낙살인죄에 해당되는 것만 쭉 끌고 와서 여기서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받자 이런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서를 다시 오면 자, 3번의 1번입니다. 자, 감경사실을 인식하고 기본사실을 실현했을 때 해석입니다. 명문 규정이 없고 해석상 다수 학자들이 해석상 15조 1항을 유추 적용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촉탁승낙이 없는데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살해했을 때 촉탁승낙살인죄로 처벌하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기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1번 체크하시고 자, 위에서는 여기 1번 체크하시고 1번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에 1번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2번에 1번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왔고 3번에 1번은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 한두 번 지금까지 역대 모든 시험에서 한두 번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번에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 그랬죠. 학자들도 견해가 중구난방이라서 공부할 가치가 전혀 없다. 그러면 3번에 2번도 그럴까? 3번에 2번도 그럴까 한데 여기서는 또 학자들이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이것도 시험 가치가 없다. 시험 가치가 없다. 시험에 나오면 3번에 1번이 나오지 3번에 2번이 나온다고 보는 것은 그 출제자가 또라이급 정도면 모를까 시험 가치가 전혀 없다. 그래서 그냥 눈팅만 하시고 3번에 1번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다시 노트를 와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그림이 이거죠? 동그라미 2번의 그림이 이건데 이것은 시험으로서 가치는 별로 없다. 다수 학자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보지 마시고 이것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첫 번째와 이 첫 번째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시 기본서를 와보시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